안녕하세요. 오늘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4주기를 맞아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그분의 주요 연설 관련 자료들을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. 네. 외교안보관이나 리더십 철학 이런 핵심들을 좀 뽑아보는 게 목표인데요. 네. 좋은 자료들이 많더라고요. 특히 한미, 한일 관계 그리고 그분의 가치관이 잘 드러나는 연설들 여기에 좀 주목해 보려고요. 네. 그 말씀들이 그냥 과거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생각할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 목소리를 통해서 오늘날 리더십이나 우리 사회의 모습을 한번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하죠. 그 200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이 딱 눈에 띄는데요. 네. 그 연설이 좀 파장이 있었죠. 심리적 의존 상태를 벗어나야 한다. 내 나라는 내가 지킨다는 의지와 자신감을 가져야 국방이 된다. 이런 말들, 소위 자주국방을 외치셨죠. 그렇죠. 특히 이 부분. 미국한테 매달려가지고 형님 100만 믿겠다. 이게 자주국가 국민들의 안보의식일 수 있겠습니까? 이거 정말 직설적이에요. 네. 상당히 강한 어조였죠. 그리고 그때 논란 많았던 전시작전 통제권, 그러니까 우리 군대 작전 통제권을 한국군이 가져와야 한다. 이 주장을 하면서 군 지휘부를 향해서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했던 발언도 아주 강렬했고요. 맞아요. 그 시기 노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더 국제관계에서는 염치와 체면, 그러니까 국가적 존엄성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. 염치와 체면요? 네. 미국과의 관계도 그냥 종속적인 게 아니라 독립한 나라로서, 자주적인 나라로서 진짜 친구가 되는 것, 이걸 목표로 삼았던 거죠. 진짜 친구. 단순히 미군 주둔이 모든 걸 해결해 준다는 그 인계철선 같은 사고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스스로 책임을 지겠다, 이런 의지를 보인 겁니다. 이런 접근 방식은 지금 한미 관계를 볼 때도 좀 흥미로운 관점을 주는 것 같아요. 네, 그렇죠. 이런 원칙적인 태도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좀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. 그 유명한 2006년 독도 연설로 넘어가 볼까요? 독도 연설. 네. 독도는 우리 땅입니다. 그냥 우리 땅이 아니라 역사가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역사의 땅입니다. 이 연설에서 독도를 그 일본 제국주의 침략 과정에서 가장 먼저 빼앗긴 땅으로 규정하고 완전한 주권 회복의 상징으로 삼았죠. 네. 그 상징성이 중요했죠. 그러면서 요구한 건 딱 이거였어요. 새로운 사과를 요구하지 않습니다. 이미 누차 행한 사과에 부합하는 행동을 요구할 뿐입니다.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지점입니다. 처음에는 미래지향적 관계 이런 걸 강조했지만 일본이 계속 역사 왜곡하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하고 이런 행동들을 보면서 입장을 좀 바꾼 거죠. 처음엔 좀 달랐군요. 네. 과거사에 대한 독일의 패도하고 비교하면서 일본의 실질적인 행동 변화를 촉구했던 겁니다. 보내주신 자료에도 있었지만 일본 국내 정치 때문에 역사 문제를 이용한다는 분석도 있잖아요. 네네, 그런 내용이 있었죠. 노 대통령은 바로 말로만 하는 사과가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해라, 이 요구를 한 거죠. 최근 한일 관계 변화랑 비교해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에요. 그럼 이런 외교적 태도의 뿌리가 된 그분의 철학은 어디서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? 연설 몇 가지가 더 있는데요. 네. 2001년에 600년 역사 청사한 연설. 여기서는 권력에 맞서 당당하게 권력을 한번 쟁취하는 우리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떳떳하게 정의를 얘기할 수 있다. 과거의 좀 비굴함, 이걸 극복하자고 했고요. 네, 그 비굴함의 역사라는 표현이 강했죠. 그리고 사즉생, 죽기를 각오하고 싸운다라는 말로 알려진 그 발언에선 어려운 길을 걸어왔지만 진짜 죽어버리는 수가 있다. 그러니까 무모함 대신에 때를 기다리는 용기, 이걸 얘기했고. 그 균형점이 중요했군요. 또 대창초등학교 연설에서는 아이들한테 이기고 지는 결과보다 최선을 다하고 규칙 지키는 정정당당함, 이걸 강조하면서 승자, 패자 모두를 존중하는 태도를 보여줬습니다. 이 연설들이 다 다른 얘기 같지만 사실은 이게 다 연결돼요. 600년 역사 극복 의지는 외교에서의 자주와 통하고 사직생 발언은 이상을 놓치면서도 현실을 보는 그 실용적 이상주의를 보여주죠. 실용적 이상주의. 그리고 대창초등학교 연설은 승패를 떠나 규칙 존중하고 결과를 받아들이는 거. 이게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잖아요. 이걸 아이들 눈높이에서 설명한 거죠. 그렇네요. 자료 분석가들도 지적했지만 그분의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같은 좀 직설적이고 감정을 드러내는 화법 있잖아요. 네네. 그게 꾸밈이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울림을 줬다는 평가도 있고요. 특히 승자가 모든 걸 다 갖는 게 아니라
패자를 안고 가는 태도, 이게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꼭 필요한 자세죠. 오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연설들을 통해서 외교에서의 자주성, 역사 문제에 대한 원칙, 그리고 그 삶을 관통하는 용기, 민주적 태도, 이런 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.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 속 대답 내용처럼 그분의 말이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울림 또 희망을 주는 것 같네요. 뭐 듣고 나면 밝아지고 희망이 생긴다 이런 표현도 있었고요. 네, 그렇죠.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. 노 대통령이 그토록 강조했던 자존감, 이게 개인으로서의 자존감도 있고 또 국가 공동체로서의 자존감도 있을 텐데요. 자존감. 네,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? 타인을 존중하면서도 우리의 존엄성을 지키는 그런 균형 잡힌 태도가 이 복잡하고 빠르게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에게 어떤 길을 좀 보여줄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